디즈니는 몰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마지막 디즈니는 알라딘이었어 라고들 하십니다. 그 이후로 실사화되던 인어공주, 이번에 백설공주까지 보고 완전히 손절하겠다는 팬들이 늘어난 건데요. 그리고 이번에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메인 음악 차트라 평가받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4위까지 치솟으며 디즈니 최고의 역작, 겨울왕국의 레디꼬가 기록했던 5위를 넘어선 건데요. 이뿐인가요? 넷플릭스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공개 5주차의 새로운 시청률 최고치를 달성한 작품이라는 진기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보통 5주차가 되면 최고 시청뷰 수를 기록한 1, 2번째 주에 비해 50% 이상 시청자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복덩이 캐데언은 뭔가 다릅니다. 이게 역주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1등으로 짱짱하게 올라갔던 것도 아니고 계속 올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입소문이 통해 더 성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엔터테인먼트가 계속해서 한류 종합 선물 세트의 파괴력을 실감하고 있자 5년이면 K-POP 거품 다 빠진다 라고 노래 부르던 억가 언론이 물론이고 미국 현지 저명한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디즈니는 안 되고 넷플릭스는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다 라며 기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넷플릭스는 K-컬처의 저력을 가장 많이 알고 인정하는 회사다. 소니는 처음에 투자를 결정하고 제작까지 마쳤지만 결국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고 넷플릭스의 IP와 판권 100%를 넘기는 우를 범했다. 이쯤 되면 넷플릭스는 한국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라고요. 그런데 뉴욕포스트의 특집 기사 내용을 보니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행하던 단어 중 하나가 PC였습니다. 흑인 인권과 페미니즘, 동성애 등 다양성의 가치가 콘텐츠판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디즈니도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라딘 실사화까지는 정도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아랍계 배우를 내세우고 노래도 연기도 잘하는 데다가 외모도 뛰어난 배우를 기용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평단은 물론이고 대중들에게도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PC주의가 지배한 디즈니 경영진은 북유럽 계열의 미녀 배우들은 모두 배제하고 백인 배우가 맡을 수도 있는 역할을 귀엽고 흑인으로 바꾸는 파격적인 시도를 추진했는데요. 이게 반대의 경우는 거의 절대 없고 거의 무조건 하얗고 어여쁜 백인 캐릭터가 나오는 데 대해서만 흑인 배우를 쓴다는 게 논란의 쟁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공주 캐릭터인 인어공주 에리얼을 실사화하면서 캐스팅한 흑인 배우가 전면에 나서며 논란인 정점에 이르렀죠. 그리고 결국 백설공주까지 흥행에 참패하며 제작 중이던 라푼젤까지 올스톱됐고요. 하지만 소니가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판권이 100% 인수한 K-POP 데몬헌터스는 그 어떤 논란도 없이 승승장구하며 디즈니가 최정점에 이르렀던 겨울왕국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몇몇 억가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왜 자꾸 겨울왕국을 들먹여? 한국은 그만큼 인기가 없다니까? 라고 까내리다 이젠 정말 입 다물고 뒷방에 숨어 후회하는 모양새죠. 대중을 가르치려 들고 평가하는 제작사와 존중하고 니즈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죠. 오늘은 K-POP 데몬헌터스가 디즈니의 역작, 겨울왕국을 뛰어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필두로 인어공주와 백설공주는 안 되고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는 먹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리드하는 우리 K-콘텐츠 최전선의 제작진이 겪어야만 했던 중국과 일본의 견제와 차별, 그리고 이 모든 걸 뚫고 이제는 데몬헌터스 2편 제작까지 준비할 판이 깔린 우리나라 콘텐츠의 자랑스러운 재력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벌써 캐디언이 공개된 지 한 달도 더 된 상황인데 분위기는 처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다면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영화 수록곡들은 인기 차트에 모두 랭크되어 혼문을 지키고 있고 극 중에 나온 가상 아이돌 그룹들은 어마어마한 팬덤을 만들어내며 현실에서도 스타 파워를 보여줄 정도가 됐는데요. 주인공 루미는 물론이고 조연인 헌트릭스 조이에 대한 인기도 엄청나게 폭발해 팬들이 만든 창작 자료까지 나올 정도로 캐디언은 신드롬급 인기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에서 주목하는 현상은 지금까지의 K-컬처 인기와는 결이 다르다. BTS와 기생충, 오징어 게임을 경험한 터라 K-콘텐츠의 힘을 모르진 않았지만 그 위력은 새삼 놀라울 정도이며 그 제작사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이 콘텐츠는 한류가 맞다라고 못 박는데요. 일본 자본으로 만들었을 뿐 K-팝을 비롯해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한국적인 소재를 켜커이 담은 캐디언의 인기는 전 세계 팬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적중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사실 캐디언의 뼈대 자체는 특별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기시감이 느껴지며 특히 겨울왕국을 빼다 박은 듯한 스토리 전개는 오히려 우리 눈에 편안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먹혔습니다.
단순하고 익숙한 스토리라인은 K-팝 팬들이 아닌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모든 연령, 모든 문화권 팬들을 결집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완벽한 선과 악 컨셉 K-팝도 우리 귀를 즐겁게 감싸줬고요. 그리고 이런 풍요로운 콘텐츠 사이사이에 우리 제작진은 예상치 못한 지점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의 접점을 만들어 그 재미를 더합니다. 일간 어색한 테마 아이돌이라는 설정이 대표적인데요. 종교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보면 무당은 마을과 지역, 더 나아가 국가라는 공동체 유대감을 고조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굿이라는 의식 역시 목적을 떼고 보면 특수한 노래, 음악과 춤이 결합한 종합예술로 봐도 억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세대마다 3인조 여성 그룹의 춤과 노래로 청중의 유대감을 고조했는데요. 저고리 시스터즈, 킴 시스터즈, 셋도레, SES 같은 그룹에 대한 오마주처럼 묘사됐던 겁니다. 물론 처음 개발할 때는 우리 아트 디렉터와 개발진 모두가 일본 자본인 소니 애니메이션의 중국계 임원에게 차별받고 괴롭힘 당하는 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돈도 안 될 거 괜히 투자했는데 한국 문화 디테일 살리겠다고 하니 꼴보기 싫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질투하고 괴롭혔지만 끝까지 간과했던 것은 제작 기간인 6, 7년간 급성장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그리고 캐대언인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한국식으로 고증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작에 성공한 우리 제작진은 모두 넷플릭스로 적을 옮기면서 2편 제작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선대 데모넌터스의 활약이 나올 것이라는 등 갖가지 소문이 가득하죠.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디즈니는 안 되고 K-팝 데모넌터스는 됐는지를 살펴보니 정말 우리 시청자들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죠. 제작자들이 억지로 무슨 사상을 끼워 넣으려 해도 콘텐츠의 만듦새 자체가 떨어지면 선택받지 못하는 건데요. 디즈니 신규 경영진은 뭔가 잘못된 핀트를 잡았습니다. 예쁜 공주가 백마탄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의 고전적인 스토리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는 수준의 각색이 아니라 PC주의 문화에 매몰된 캐스팅으로 무리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관객이 기대하는 수준이 아닌 배우 캐스팅으로 오히려 원작과 디즈니 브랜드를 해친다는 건데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백설공주가 그랬습니다. 백설공주는 라틴계 배우 레이첼 지글러가 백설공주로 기용됐는데요. 눈처럼 하얀이란 주인공의 이름 뜻도 원작 설정도 모두 비껴간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영화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죠. 여기에 여자 주인공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팬들의 비판을 평가하며 불을 지폈고요. 캐대언은 이런 사상 없이도 콘텐츠 그 자체로 성공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비주류 콘텐츠로 여겨졌던 한국 문화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흥행 보증수표가 되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뉴욕포스트 산하 연예 매체인 디사이더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캐대언은 넷플릭스가 뮤지컬 애니메이션 강자 디즈니의 코를 납작하게 누른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디즈니와 픽사 작품에서 이탈한 10대와 젊은 성인층의 감수성을 정확하게 캐치한 넷플릭스의 답은 이번에도 K였다. 갑자기 노래하는 장면조차 거부감이 덜했다는 것은 이들의 연출력, 한국 제작진의 노력도 대단했지만 대중들이 이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K는 언제나 승리한다 라고 말이죠. 100% 판권을 전부 넘겨받은 넷플릭스의 해안이 돈 다 들여서 제작하고도 K-팝으로는 승부 보지 못할 것 같았다, 성공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며 넷플릭스에 팔아버린 소니의 우매함 덕분에 2탄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더 오래, 더 깊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잘 기다리면서 응원하는 마음도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